안녕하세요. 큐디뷰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물감을 제가 오랜만에 준비를 했어요. 그 이유는 제가 예전에 푸른 눈썹 중화하는 거, 푸른 눈썹 관련된 거에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붉은 눈썹에 관련된 영상은 제가 안 올려드렸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중화라는 개념 혹은 커버업의 개념을 한번 훑고요. 그 다음에 붉은 눈썹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우선은 중화라는 거는 이제 색과 색을 겹쳐서 만들어내는 건데요. 원하는 색깔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눈썹에 있어서 중화라는 거는 이렇게 좀 보색 관계를 이해해서 브라운 계열의 색을 발현해내는 것을 말하고요. 그것이 또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세게 터치하시거나 너무 많이 터치하지 마시고 컬러, 발색, 이제 우리가 브라운 계열의 색이 발현이 되는 거, 발색이 되는 걸 한번 보고 터치를 해주시면 돼요. 우선 눈썹의 잔은은 여러 가지 색상이 있죠. 근데 우선 대표적으로 회색 잔은이 있을 수 있고 붉은색의 잔은도 있을 수 있고요. 푸른색의 잔은도 있을 수 있어요. 또 보랏빛의 잔은도 있을 수 있고 또 검은색의 잔은 또한 있을 수가 있어요. 뭐 보라색에는 또 자줏빛도 있겠죠. 비슷한 이렇게 다양한 잔은이 있는데 사실 예전에는 중화라는 개념을 굉장히 많이 썼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눈썹에는 어떤 색으로 해서 중화를 해주고 한다 뭐 이런 개념이 있는데 맞아요. 중화라는 게 필요할 수 있죠. 근데 사실 중화를 제대로 놓지 못할 경우, 중화의 깊이를 제대로 찾지 못할 경우에는 약간 이렇게 보랏빛, 자줏빛으로 발현이 될 수가 있어요. 기존에 푸른색이나 붉은색의 잔은이 있는 경우에 중화의 깊이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중화를 해주면 브라운 계열의 색으로 발색이 됐겠죠, 발현이. 근데 깊이를 제대로 못 찾아서 시술을 했을 경우에 오히려 더 지저분한 잔은으로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보랏빛과 자줏빛으로 발색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많이 생길 수 있어요. 물론 중화를 안 했을 경우에도 여러 가지 터치, 여러 가지 색의 조접스러움으로 인해 이런 컬러가 나올 수 있는데 중화를 잘못했을 경우에도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검은색 같은 경우는 사실 중화를 하기에는 사실 많이 어려움이 있죠. 그리고 디자인 대칭이 또 맞느냐 안 맞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중화가 필요해요. 그래서 디자인 대칭이 맞을 때, 양쪽의 디자인 대칭이 맞을 경우에는 이제 바로 중화가 가능하겠죠. 중화가 가능하지만 이제 대칭이 심하게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경우에는 사실 이제 레이저를 적용해서 대칭적인 부분을 조금 이렇게 맞출 수 있을 정도로 해서 한 후에 가능하고요. 검은색 눈썹은 사실 굉장히 진한 컬러가 들어가고 또 어떻게 보면은 또 깊이가 깊게 들어가서 그렇게 깔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럴 땐 무슨 색깔 쓸까요? 바로 요 노란색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보랏빛, 자줏빛은 뭘 쓰냐? 이게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눈썹에 있어서 정말 보라색으로 쫙 한 톤으로 깔린 눈썹은 사실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여기는 붉은색, 뭐 여기는 약간 푸른색, 이런 식으로 조금 구분이 나눠져 있기도 하고요. 전체적으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럴 때는 사실 약간 노란 계열을 적용을 해주시면 좋은데 이렇게 구분이 조금 되어져 있는 경우에는 여기에 맞춰서 각각의 중화를 한 후에 전체 터치를 해주시면 좋아요.
근데 사실 눈썹 중화라는 게 어떻게 하면은 잘하면 커버업이 잘 될 수 있지만 이제 오히려 더 지저분해질 수 있다는 거를 항상 염두에 두고 굉장히 좀 신경을 쓰시고 생각하시고 터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세요. 푸른색은 저번에 말했듯이 푸른색의 정도에 따라 이제 결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푸른색이 반대되긴 보색은 뭘까요? 주황이나 노랑이 되겠죠. 우리가 회색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문신, 눈썹 문신 있죠. 옛날에 이런 문신으로 했을 때 깊게 터치도 들어가고 문신 컬러로 했을 때 약간 이렇게 남을 수도 있고, 또 혹은 반영구를 했는데 반영구의 깊이, 그러니까 너무 깊어도 이렇게 회기가 돈다 그러죠. 회색기가 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또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많이 짙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옅을 수도 있어요. 옅을 수가 있는데, 옅은 경우에는 뭐 노랑이나 주황이나 이렇게 같이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 많이 짙은 경우에는 베이지 계열을 써주시면 돼요. 베이지 계열. 그렇다고 스킨 커버 컬러는 아니고요. 베이지 컬러의 색소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 또 질문이 있을 수 있죠. 회색, 제가 1차 터치를 했는데 회색기가 너무 많이 돌아서 다음에 2차 때 혹시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는 이제 물음이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전체를 수지나 머신으로 커버를 했다면, 터치를 했다면 중화 개념을 도입할 수가 있겠죠. 근데 예를 들어 엠보를 했다, 이런 경우엔 중화 개념이 도입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엔 차라리 리터치를 뒤로 많이 미시고 좀 상황을 봐가면서 나중에 추후에 색깔 컬러를 좀 조정해서 들어가 주시면 되는데, 사실 이미 회색으로 발색이 많이 이제 올라온 거는 어떻게 좀 되돌릴 수가 없죠. 그래서 평소에 이제 연습하실 때, 그리고 손님께 시술하실 때 깊이 조절을 굉장히 신경 써가면서 터치를 해주시면, 사실 요새 색소에는 그렇게 회색기가 많이 포함되거나 이런 색소가 많진 않거든요. 그래서 깊이 조절을 잘해서 터치를 해주시면 이런 문제는 좀 덜 생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회색 눈썹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차라리 그레이 브라운 같은 거를 사용해 주시면 편하게 조금 표현이 되실 거예요. 일단 브라운 계열 발색이 회색기가 없는 브라운 계열 색소를 썼는데 내가 시술을 했는데 회색기가 많이 돌았다? 그거는 내 시술 깊이를 좀 깊게 했거나 압이 너무 셌거나, 요거를 한번 중점적으로 좀 다시 되돌아보셔서 생각해 보시면은 내가 깊게 했구나, 내가 세게 했구나, 이게 있으면 아마 그래서 회색기가 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사실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붉은색이에요. 요새 붉은색의 눈썹이 굉장히 많이 있죠. 거의 요새는 처음 받으러 오시는 고객님들보다 이미 여러 번 받아본 고객님의 수가 점점 계속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중화나 혹은 커버업이라고 하는 작업을 완전히 이제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사실 붉은색의 눈썹도 정도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엄청 짙은 눈썹, 짙은 붉은색이라고 하면은 진짜 새빨간 눈썹이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약간 주황빛의 눈썹이 있을 수 있고, 또 약간 이제 완전 색이 많이 빠진 약간 연한 오렌지빛? 빛이 있을 수도 있고, 더 빠진 살구빛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붉은 눈썹도 명도가 짙은 거, 명도가 이제 약한 것까지 다양하게 올 수 있어요. 근데 이거에 맞춰서 컬러감을 체크를 해서 우리가 같이 이제 중화 혹은 커버업 작업을 해주면 좋은데요. 우선은 제가 한번 물감으로
칠을 해볼게요. 오랜만에 물감을 또 접어보네요. 사실 저희 아카데미 수업할 때는 이런 수업을 따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 수강생들은 다 아는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그리뷰 아카데미에서 수업을 들으면 이런 디테일한 수업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짙은 붉은색 정말 붉죠. 간혹 진짜 막 피가 난 것처럼 새빨간 눈썹이 있어요. 더더욱 피부가 하얗신 분들은 더 빨갛게 티가 날 거고, 약간 붉은, 이제 좀 어두운 피부에 붉은 컬러가 나면 약간 환타빛이 도는 붉은빛이 있죠. 이렇게 붉은 눈썹에는 사실 무슨 컬러를 써야 좋은가 하면 원색은 원색으로 대적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보색이 완벽한 보색이 되겠죠. 이렇게 붉은색에는 이렇게 초록빛, 완전 초록빛 있죠, 원색. 이렇게 대적을 해주면, 사실 이게 종이고 물감이라서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보이지가 않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새빨간색의 붉은색에는 이렇게 초록색 계열을 넣어줘야지 갈색빛이 돌아요. 빨간 컬러에 대적하는 색은 초록색이죠. 그럼 주황빛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주황빛은 약간 환타 오렌지빛. 저희 아카데미에 차 소리가 좀 크게 들리죠. 제가 확장 이전을 했는데 바로 창가 쪽에 이게 다 유리창으로 돼 있다 보니까 소리가 조금 크게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닫아도 양해 부탁드릴게요. 주황빛의 눈썹은 이런 주황빛이 있겠죠. 물론 이제 물감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피부에 발색하는 느낌보다는 다르지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좀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아서, 아까 붉은빛보다 주황빛은 빨간 것이 조금 더 사라졌죠. 그럴 경우에는 조금 더 초록색의 색도 좀 밝아져야 되죠. 아까보다. 됐네요, 색깔이. 주황빛에 카키 브라운 컬러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갈색이 발현이 되죠. 주황색에 카키색을 넣어주면, 반대되긴 카키 정도의 컬러를 넣어주면 이렇게 갈색이 발현이 돼요. 그러면 얘가 이제 점점 되실 것 같아요. 쉽게 생각해서 빨간색에 노란색을 섞으면 주황빛이 돌죠. 초록색에 노란빛을 조금 섞으면 약간 카키빛이 더 돌아요. 이런 식으로 또 연한 오렌지빛에는 무슨 색이 들어갈까요? 더 연한 초록색 계열이 들어가겠죠. 약간 연한 오렌지빛. 그러면 약간 무슨 색이 들어가냐면, 이때는 올리브 계열을 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갈색의 빛이 돌죠. 이렇게 연한 오렌지빛은 더 연한 색. 그래서 우리 색소 이름으로 따지자면 올리브 컬러 같은 것도 괜찮아요. 근데 올리브 컬러가 너무 쨍하거나 진하면은 사실 여기다가 좀 더 연해지려면 올리브 컬러에 노란 컬러를 조금 믹스 하셔서 쓰시면 조금 더 연해져요. 그리고 살구빛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엄청나게 연한, 거의 피부톤이랑 비슷한 정도의 잔흔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정도의 거는 사실 중화보다는 전체 그냥 커버 작업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이제 수지나 머신으로 섀도우 눈썹을 만드는데, 그거를 컬러를 어떻게 정하냐? 그럼 중화를 따로 안 해도 돼요. 여기서 그분께 더 피부톤이나 이제 그분이 원하셨던 스타일을 보시고, 뭐 브라운이든 뭐 초코 브라운이든 이런 식으로 그냥 평소에 쓰시던 색소를 가지고 그냥 커버 작업을 잘 해주시면 돼요. 대신 이미 잔흔이
깔려있는 피부이기 때문에 너무 압이 세거나 깊이가 깊은 터치보다는 섬세한 터치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더 이상의 상처가 피부가 받지 않도록 데미지 없이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사실은 이 짙은 붉은색이랑 주황색 정도는 중화 작업을 해주시면 좋은데 이렇게 연한 오렌지빛 정도도 중화 작업이 굳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냥 전체 커버로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이럴 경우에 손님분은 모르시기 때문에 이게 잔흔인지 이게 왜 이렇게 된지 잘 모르세요. 당연히 모르시고 우리 배우는 사람이나 알기 때문에 이게 당연히 남는 건 줄 아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연한 오렌지빛 위에다가 손님이 자연 눈썹을 하고 싶으시대요. 그럼 사실 자연 눈썹은 하시면 안 되겠죠? 이미 잔흔으로 남겨져 있는 부분에 엠보 기법을 한다? 그게 예쁘게 될까요? 예쁘게 되지도 않고 결과물도 고객님도 만족스럽지 않으실 거고, 그리고 이미 잔흔이 깔린 상처 입은 피부에 또 엠보 기법을 한다? 사실 비추천해요. 그냥 섀도우 기법으로 머신이든 수지든 해서 예쁘게 커버 작업을 해주시는 게 가장 적절한 시술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는 사실 물론 제 기준일 수 있고 제 생각일 수 있지만 피부를 생각하는 걸 피부를 우선으로 생각한다면 당연히 저는 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고객님들께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런 현재 눈썹 상태와 피부 상태를 조금 안내를 해주시고 이런 기법으로 하면은 훨씬 더 안전하고 예쁘고 추후에도 정말 만족하는 시술이 되실 수 있다라고 안내를 해드리면 고객님들은 다 이제 오케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붉은 눈썹이라고 잔흔이라고 해서 다 중화 작업을 하고 중화 작업이 여러 번 필요하고 이건 아니에요. 일단 어떤 색의 정도를 가진 잔흔인지를 파악을 하시고 그에 맞춰서 시술을 해주시면은 훨씬 안전하고 예쁘게 남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잔흔, 중화 하면은 되게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그렇게 어렵거나 하진 않아요. 색깔을 생각하면 돼요. 색이 어떻게 해서 생겼고 이거에 대한 색은 어떻게 들어가주면 이 색이 어떻게 브라운 계열의 색이 나올지라는 거를 알고 이제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일단은 그렇게 잔흔을 남기지 않는 시술하는 게 가장 우선은 중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연습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연습을 해주시면 너무너무나 이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연습해 주시고 혹시나 궁금하신 잔흔이라든지 어떻게 이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거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댓글을 남겨드릴게요. 편하게 조금 더 안전하게 시술하고 반영구가 더 재미있어질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우리 수강생들한테도 그런 마음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제 영상 보시고 따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제 영상이 조금 공부하는데 편하게 받아들여 줄 수 있으면 너무나 저는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재밌게 잘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는 제가 머신 이론과 함께 직접 시술까지 해서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